형 뭐해? 나 오늘 내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오셔. 근데 네가 좋아하시는 분이면 나이 되게 많은 사람이겠네. 그러니까 일단 안 여자야. 일단 여잔데. 미녀지 미녀. 미녀인데. 그리고 또- 이혼녀지. 그분 이거 드시고 싶대? 그럼. 그거 봐. 쑥죽 차돌박이를 너무 좋아하셔. 되게 응. 그 젊은 여성들이 숙주 차돌박이 볶음 어. 좋아해. 근데 이건 툭불이야, 툭불. 네가 좋아하실 분은 아니고 좋아할 여동생급일 것 같은데. 내가요? 나도 좋아하고 걔는 은근히 나를 되게 남자로 보는 거 야, 그 같은데. 기름이 좀 더 달궈줄 때 넣어야 되지 않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ASMR이 좋아. 그렇죠? 요 소리 좋아. 그리고 밤중에 이 소리 들으면 이 냉장고 한번 열어보게 되잖아요. 나는 이 기름이 튀기면 내 맛이 입맛이 떨어져. 형 먹지 마. 이 기름은 또 달라요. 무슨 기름인데? 이게 시유 기름이래 가지고 사람이 먹어야 되는 기름이에요. 근데 차도 자체에서 기름 안 나와? 나오지. 그래도 또 달라. 여기 그냥 쑥죽에서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튀기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 완전 술안주인데 이거. 그렇죠. 완전 술안주. 쑥죽을 넣으시죠. 물은 좀 뺐냐? 아유, 다 뺐어요. 아까 물 안 나와요. 촬영 전에 이거 다 씻고 그러더라고. 안녕하세요. 원수야! 잘 지냈어. 원수야! 그래, 이리 들어와. 네. 너가 좋아하는 거 한다. 자, 이 쑥죽, 감사합니다. 쑥죽 너가 좋아하는 거 하거든? 너 잘하니? 연수는 애 엄마니까 요리 잘하겠다. 네. 근데 애 간식 요리만 잘하지 않니? 저는 그래도 주부로 산 시간이 7년은 되니까요. 오, 그렇구나. 네. 뭘 잘해, 음식은? 한식 위주로 거의 다 하고요. 오,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애기 먹는 거 말고는 저를 위해서 뭘 안 하는구나. 네, 음식은 안 만들어요. 아유, 해야지. 왜 그래. 아유. 잘 안 하게 돼요. 쑥죽은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굴소스만 있으면 끝이야. 맞아요. 좋잖아. 이게 뭐 참기름 넣었어? 아니, 그런 거 안 해. 야, 왜냐면, 굴소스 자체 MSG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MSG 맛이 딱 느껴지는데? 딱 느껴지죠, 오. 형은 신장이 연습에서. 이식된 이후에 모든 이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럼. 그전에는, 연수야, 어떤 얘기냐면, 둘째 누나 신장을 이식받은 이후로 요리의 손맛이 능력이 생긴 그치. 거야. 그전에는 요리할 줄 몰랐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 감성도 같이 이렇게 오는 거죠. 내가 여자 신장을 받았잖아. 여자 신장 받기 전에는 진짜 여자만 보면 그 여자가 좋았어. 이제 여자를 보였어. 근데 지금은 여자 신장 받고 나서 여자를 봐도 아무 반응이 없어. 나는 참 별의별 방식으로 작업을 다 건다. 아유, 진짜야. 연수야, 믿어. 오빠를 믿어. 세상이 믿을 남자로서 널 믿니? 아니야. 워낙 여자한테 들이대서 멀리 떼어놨어. 감사합니다. 아니야, 홍림이 형이 그렇게 들이대진 않고, 좀 선별해서 움직이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들이대. 왜냐하면 젊었을 때 워낙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걱정 많이 해주셨어요. 걱정은 하지. 네, 연락해서 괜찮은지 항상 물어봐 주시고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알바 어디서 하냐 요새 놀러 오게. 무슨 일해? 알바는 어떻게? 그냥 이제 되는 대로 하는데요. 그 어린이집에 맡겨놓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또 변수라는 게 생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혼 수속 중이고 이제 혼자 된 지는 몇 달째 되지 지금? 저 이제 다음 달이면 딱 1년 돼요. 그 어때? 혼자 사는 게 그 전에 사는 거랑 지금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퀄리티는? 일단 너무
솔직히 너무 좋아요. 얼굴이 되게 밝아졌어. 네, 자꾸 사람들이 왜 이혼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얼굴이 편냐 막 이러는데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게 체력적으로도 편해지고요. 그리고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깨진 거. 이거 누가 이렇게 터뜨린 거야? 이렇게 터뜨렸죠? 터치는 내가 먹어. 잘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결혼이 남편하고 저하고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집안끼리. 네, 시댁 식구를 챙겨야 됐던 게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컸거든요. 근데 그런 게 딱 자. 다 단절이 되다 보니까 우와. 됐습니다. 오. 보시면 이 테크닉은 그 전집에 그 능숙한 아줌마들이 하는 그 그렇죠. 테크닉. 아주 야, 가볍게. 대박이다, 대박. 박수 한번 쳐주자, 이거. 야. 꼭 소스 찍어 드셔야 됩니다. 알지, 알지. 맛은 좀 어떠세요? 맛있는데 네. 소스를 먹으니까 짜다. 소스 그래? 없이 먹는 게 나아? 그럼 내가 2개 더 먹어보고 얘기해 줄게요. 소스가 짠 것 같아. 그래요? 왜냐면 간은 별로 안 했거든. 그 계란 노른자만 찍어 먹어도 될 뻔했어. 네, 그렇죠. 네, 네. 형, 간은 충분히 너무 잘 됐어. 네. 이 자체가 너무, 이거 맛있네요. 내가 원래 기름진 거 싫어하는데 하나도 안 기름지네. 맛있어요. 맛있어? 네. 그치? 네. 그래, 고마워, 연수야. 내가 나는- 만약에 이 음식점을 가면 또 갈 것 같아. 그래요? 오. 봉님아 그런 말 믿고 기업에서 망한 집 되게 많아. 아니. 일단 맛있어. 이거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해. 자, 그건 그렇고. 음식, 차돌 숙주볶음을 좋아해, 원래? 아니요. 안 좋아해? 형, 아니,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그 친구가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전 남편이? 네. 전 남편의 음식이구나. 네, 자주 이제 되는 대로 해줬었는데. 어떻게 버려버릴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이거를 못 먹겠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네. 같이 먹으면 좀 이게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친구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거 다 주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고기 다 먹고 나머지 이제 뭐 숙주나 야채 좀 남은 거를 마지막으로 왜 그래? 먹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 어머니 이상하게 같이. 그렇게 돼요. 이게 와이프들은 우리 와이프는 안 그래. 아들한테 우리 와이프는 지가 좋아하는 미역국만 끓여. 아들한테 이렇게 해주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밥 얻어 먹으려고. 나는 와이프랑 가끔 이렇게 뭐 이제 의견 대립이 있어. 티격태격하고 뭐 그러더라도 내 마누라 좋은 점 딱 하나야. 밥은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술 먹고 11시, 12시에 가자면 국수 끓여줘. 근데 갑자기 제가 걱정이 되는 게요. 지금 저만 이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른 거야. 공감이 되시나요? 너는 우리의 미래야. Our future. 여기 이혼하고 싶은 사람 둘, 여기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 하나. 나는 웬만하면 참고 살으란 주의거든. 근데 확실히 이혼하면 남자가 힘들어요. 남자가? 왜 힘들어? 저는 결혼해서 그 결혼 생활에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분명히 상황은 똑같아요. 애 키우고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있는 상황은 똑같은데 진짜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똑같이 애는 저를 힘들게 하잖아요. 심지어 더 무거워졌어요. 그렇겠지. 근데 생계까지 네가 떠안으니까. 네, 1도 힘들지가 연수야, 않아요. 너는 이거 먹어라.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같은 모델 하던 동생들이 거의 다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 힘들어? 그랬더니 그게 과정 중에 이제 그것도 지나갈 건데 언니 한두 달만 더 있어봐. 진짜 재혼 1도 생각 안 나고 너무 좋다 소리 나올 거야.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내 후배가 좀 몸이 안 좋아. 그래서 2주 동안 좀 쉬느라고 여자친구를 매주 만나다가 안 만났다? 네. 너무 편하더래. 매주 여자를 만나는 게 애는 일이었던 거야. 미혼인데? 매주 만나던 여자친구를 안 만나니까 몸이 아파서 쉬면서 안 만난 건데 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거야. 알았던 거야. 여자친구가 에너지 도둑이었다는 거야.
그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 그렇지. 음. 그래서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결혼하면 집에 안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더니 예를 하나 드는 거야. 이경재 원장님처럼요, 이러더래요. 그 사람 당신 알아? 잘 알지, 나. 집에 앨범이 없더라고. 버렸대. 연수가 힘들었던 거는 내가 볼 때 그 시댁이 그 즐거움보다는 더 힘듦을 줬던 것 같아. 네. 그쵸. 그치? 어. 근데 결혼 전에 그거 알고 한 거니? 네. 알고 있어.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약간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그거를 이제 유지하려고 했는데, 점점 이제 본인이 하지 못한 효도를 강요한다든지. 아, 그런데 방송 나올 때는 되게 항상 쫓아다니고 다니고 되게 좋았는데? 생계였잖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수 씨가 얘기한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60년대나 70년대에 이민 가신 분들이잖아. 그분들이. 그 부모님 세대가. 6, 70년대? 거기서 멈춘 거지, 한국 사람. 한국의 6, 70년대 그래서- 그 문화에서 그대로 멈춘 거야. 맞아. 차라리 한국의 시어머니들은 그 정도는 계속 아니야. 살아오면서 우리 바뀌었지. 사회가 변해갖고 아 며느리도 애들과 다르다. 하다못해 동치미만 매주 봐도 아 이거 내가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해야지 내 아들이 잘 살고 요즘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인데 외려 그때 이민 가신 분들 70년대 8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은 그때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계속 사셨어요. 그래? 네. 근데도 그렇게 답답한 얘기를 해? 네, 그 아들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못해도 한 8, 9년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동치미에 나와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면 우리 부모님은 뭐 에어비앤비를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에어비앤비 잡아서 아버님만 거기 계세요. 어머님은 2달 동안 저희 집에 또 계시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았지만 모든 힘든 건 제 몫이었던 거죠. 근데 약간 그 아들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가족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아, 본인이 익숙하니까. 한국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원장님을 뵀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여서 저 그때 완전 그 정신병자처럼 불안해 보였어. 네, 살았던 것 같아요. 초점도 없었고 너무 그때는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혹시 애기 키울 때 친정 부모님이 좀 도와주지 않나? 네, 지금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일하러 나갈 때 애기만 좀 돌봐줘도 한결 낫잖아. 네, 근데 지금 아빠가 이제 제가 그렇게 되고선 쇼크가 좀 크게 와서 이제 치매가 오신 오, 거예요. 진짜? 네. 어떡해?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때 이제 작년 7월에 갑자기 이제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열이랑 박장대소를 반복하시더라고요. 아이랑 저랑 아빠를 좀 분리시켜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이제 아빠가 그렇게 쇼크가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아빠 옆에 계속 있는 게 아빠의 상처를 더 힘들게 떠올리게 하는 해서.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 이제 떨어져 있었고 지금도 엄마랑 이제 친정 언니들, 뭐 친정 오빠 많이 도와주죠. 많이 힘 대주고요.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랑 어떤 얘기를 많이 했어? 아빠랑요? 아빠랑 많이 대화를 해본 기억이 그냥 아빠 무릎에 앉아서 전설의 고향 본 거밖에 없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랑 주말의 명화 본 게 다니까. 자기 결혼할 때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이 싫어서 전 남편 택하지 않았어? 네, 그것도 없지 그치. 않았었죠. 왜? 아니, 아빠가 좀 나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연수 아빠가 좀 다혈질이고 좀 그런 딸 바보 아빠인데 좀 나 같은 스타일이어서 남편 감은 정반대 캐릭터를 택한 것 같아. 많이 이렇게 과잉보호까지는 아닌데 저희는 직업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레이싱 모델이라는 걸 택했던 것도 반항이었었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아빠가 어떻게 아셨냐면
제가 맥심 표지 모델을 하면서 수영복을 입고 표지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엄마가 냄비 받침으로 쓰셨거든요. 아빠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다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아빠는 되게 그때도 이제 쇼크를 주는 딸. 아니 왜 이 일을 하냐라고 해서 그때는 저를 많이 부끄러워하시고 싫다고 계속 표현을 하셨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한국 대표로 막 해외 모터쇼도 다니고 그때는 좀 좋아졌어? 네 많이 이제 한국 알리는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보다 신문, 뉴스 뭐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하니까 아빠가 아 그래도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상한 직업이 아니구나 라고 안심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제가 남편을 좋아하게 됐던 이유도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헤미안처럼 미련도 없고 막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는 게 저하고는 너무 달라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살아보니까 무책임한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애가 6살인데 이제 네. 사리 분별을 할 때란 말이지. 엄마 아빠랑 네네네. 헤어졌다는 것도 알 거고. 네네. 내가 걱정하는 거는 아이가 가장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빠가 없어졌잖아. 네. 아이랑 얘기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리고 감추는 부분 없이 다 얘기해요. 저의 감정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지금 뭐 많이 슬퍼? 뭐 민수의 진짜 마음을 말해줘라고 하면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저는 그냥 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든 못하든 그거보다 얘가 혹시나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것보다 내 입을 통해 듣는 게 낫지. 아이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고 이혼이 뭐냐면 따로 다른 집에서 사는 거고 그리고 민수는 아빠하고도 살았었고 지금 엄마하고 살고 있는데 민수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가서 살 수 있다. 그럼 민수의 선택이다. 그랬더니 뭐래, 얘가. 울더라고요. 자기를 미국으로 혹시 보낼 거냐고. 자기는 안 가겠다고. 거기 가기 싫대? 네. 그래서 가지 않아도 돼. 민수가 엄마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으면 엄마는 민수하고 평생 같이 살 거야. 그랬더니 막 약속하라 그러고 이거 그 도장 찍으라 그러고 엄마 이름 쓰라 그러고 막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이혼이라는 자체가 진짜 큰 상처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결혼할 생각 없어? 그거는 앞으로. 진짜? 네, 전 없어요. 지금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부부가 헤어지는 게 이 힘든 게 사랑이 끝나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살았던 인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혼도 이제 곧 끝나고 빚 제가 감당하고 제가 갚고 있으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우리가 다 이혼했어. 그러면 누굴 죽어도 여기 셋이 지금